네, 안녕하세요. 예, 수학의 기초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칙연산에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면 수학 포기할 이유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수학의 기초 중에 센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칙연산은 모두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산 관련돼서 그럼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제 수학은 이제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단순히 한다라기보다 많이 외워두면은 수학은 되게 편해집니다. 외운 만큼 편해져요. 그러니까 외우고 그거를 내 몸에 본능적으로 그냥 체득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칙연산도 많이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외워두면 좋을 것들을 한번 하나씩 가보시죠. 일단 사칙연산의 기본은 덧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에서는 한 자릿수 덧셈 정도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딱딱딱딱 나오게끔 외워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나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버벅대고 가시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전에 해놓을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꽤 늦게까지 하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한번 꼭 봐두세요. 그리고 한 자릿수 덧셈이 됐으면은 뺄셈도 봐야겠죠. 요거는 이제 20 이하에서 한 자릿수를 뺐을 때 한 자리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좀 십자리 자릿수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뺄셈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자릿수 덧셈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에요. 다 보면 우스우실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야 껌이지 하실 텐데 다시 한번 기초를 배운다,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한 번씩 되뇌이시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보시면 대충 요 정도 있을 거예요. 두 페이지 정도로 그냥 대충 했는데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될 겁니다. 네. 이거 너무 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단계는 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은 구구단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구구단은 최소 19단까지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도 19단 정도까지 외우는 게 좋다라고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요거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9단까지의 곱셈을 외워두면 암산이, 엔간한 곱셈 암산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한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많게는 한 2주 정도만 19단까지 한번 적어 보세요. 노트에 차근차근 적어 보시면서, 그러니까 계산기로 하지 말고 직접 더해보면 되잖아요. 뭐 19 더하기 19, 19 더하기 19 더하기 1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은 충분히 암산 가능하시니까 덧셈의 암산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2단부터 19단까지, 뭐 많이 쓰면 좋겠지만 시간이 적어도 한 번, 많게는 두 번에서 10번까지 시간 되시는 대로 해보시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9단까지 외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곱이 되는 숫자들도 적당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계속 할 때 쓰입니다. 이걸 많이 할수록 시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10일에서 21까지의 제곱수, 끝에 5가 되는 제곱수, 이런 것들은 약간 보시면 규칙성 같은 것도 보여요. 어떤 수요 문제를 알게 되면 이제 제곱수 단위에 뭐 빼보면은 두 개씩 늘어나는 등차 수요 같은 것도 보이실 거고요. 어쨌든 숫자의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제곱수들도
외워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외우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되실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써보세요. 그러시면은 금방 외워지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9단 같은 것도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한번 반복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예, 제곱수들 n제곱 2부터 뭐 이한 12제곱까지는 한번 외워두시고요. 뭐 요런 거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임 중에 2048이란 게임이 있어요. 한번 앱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게임을 해보시면은 이해 제곱수에 대해서는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요건 많이 외워두시면 좋고 3의 제곱수는 3의 6제곱까지는 외워두시면 잘 나올 거고요. 4 같은 경우에도 4의 4제곱 정도? 뭐 5는 그러니까 이제 100짜리 100단위 정도까지 내에서는 대부분 제곱수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6, 7, 8, 9의 세제곱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2나 4나 8이나 이게 다 같은 숫자들의 반복이거든요. 3의 제곱하고 9의 제곱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적당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일생활에서요. 분수도 좀 외워두세요. 시간 많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정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요 감각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2분의 1은 0.5 쉽죠? 3분의 1은 0.3333 무한히 가는데 보통 0.33 정도로 외워두시면 좋고 3분의 2도 0.6으로 쭉 무한히 가지만 0.67 그 다음에 4분의 1이 쿼터 그러니까 0.25, 0.5, 0.75 요건 다 아시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6분의 1 정도도 뭐 3분의 1을 또 반쪽인 거니까요.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8분의 1 단위 8로 나누는 숫자들 0.125부터 예, 나오는 숫자들 마지막으로 9분의 1 정도 감각적으로 소수점 정도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외워두시면은 예, 문제 푸는데 감각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사칙연산은 결국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예시로 한 두 문제 정도를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네, 21 곱하기 3은 63이죠.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뒤에서부터 앞자리수에서 계산하는 거죠. 3일은 3, 3이 6 하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오히려 일자리부터 앞에 있는 자리부터 하는 게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암산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돌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별도 표시 안 하는데 뭐 팁을 드리자면은 20 곱하기 3, 3일을 3 이렇게 해서 역으로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반대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문제죠. 자릿수가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29 곱하기 3은 87.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대로 얘기하면 39, 27, 3위는 6 해서 60 더하기 27 해서 87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생각을 좀 더 바꾸면은 30 곱하기 3에서 3일은 3 그러니까 90에서 3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이전의 계산 방식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8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29 곱하기 3이랑 90-3이랑 같은 거다. 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생각의 확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요, 빨리 생각이 날 거고요. 네,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사칙연산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들을 아주 조금만 벗어나시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비슷한 예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네, 497 곱하기 3. 네, 답은 1491입니다. 네, 제가 그 수많은 친구들을 과외를 해봤고요. 되게 많은 학생들한테 실력을 이제 알아보는 데 있어서 쓰는 방법이 뜬금없이 묻습니다. 497 곱하기 3은 얼마지? 하고 물으면은요. 제 경험상 이제 10명에 한 6명, 대여섯 명 이상은 그냥 멍하니 있어요. 왜냐면 세 자리 곱셈이잖아요.
근데 이제 걔 중에 이제 공부에 좀 자존심이 있는 애들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좀 잘한다는 친구들은 3, 7, 21, 3, 9, 27, 3, 4, 1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21 더하기 270하고 120, 1200 해가지고 1491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497 곱하기 3이 1491이 나오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야 돼요. 이 얘기는 497은 500에서 3개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 곱하기 3에서 3, 3은 9를 빼는 거와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497 곱하기 3이라는 문제와 1500 빼기 9는 같은 겁니다. 1500 빼기 9는 그냥 눈에 답이 보이시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칙연산이 똑같다라는 이 개념이 이런 데서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리 곱셈이라고 무조건 두려워 떨기보다는 이거는 간단한 뺄셈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계산에 대한 접근, 암산 방법이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죠.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일까? 물론 이제 한 중학교 말이나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이것도 등차 수열 해가지고 수열에 대한 공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면은 보통 이제 2에 n 곱하기 2분의 이제 n 곱하기 n 플러스 1 해가지고 2분의 100 곱하기 101 해가지고 5050 나오는 게 그냥 직관 계산으로 하면 공식을 더하면 나와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가우스라는 수학의 천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어떻게 푸느냐? 1부터 100까지를 보니 1 더하기 100은 101이고 이제 양 끝단에 있는 것들을 뚜두두두 모아서 오면은 결국에는 전부 다 101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01이 되고 그럼 그 101이 50개가 나온다. 그래서 101 곱하기 50 하면 550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죠.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덧셈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찾아감으로써 쉽게 공식을 몰라도 이렇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1부터 100까지도 하는 건 어떻게 단순해 보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덧셈의 집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칙 연산에 있어서도 생각의 확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외워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응용의 폭을 넓혀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순하지만은 전체 수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연산에 대한 응용과 활용과 시간 단축은 평생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수학에 대한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요. 자신감을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이 위의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고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하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번씩 써가면서 한번 외워보시면은 최소한 중학교 수학까지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 수학 잘해? 최소한 산수는 잘하는 걸로 해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